안녕하세요, 곰프로입니다. 옛말에 방귀 좀 낀다라는 말이 있어요. 흔히 어떠한 일에 대해서 어느 한 방면에서 잘한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요. 장사를 함에 있어서 이 방귀를 좀 끼는 사장님들이 가진 공통점이 존재해요. 오늘은 장사 방귀를 좀 잘 끼는 이 사장님들의 핵심 공통점 중에 제일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아주 기본적이지만 이걸 간과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더더욱 중요해지는 장사 방귀이니까 본인과 좀 대입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시작합니다. 장사 방귀의 핵심은 무에서 시작한다 입니다. 아리송한 이야기죠. 이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유독 이 부분을 좀 강조하시는데, 지금은 카페를 비롯해서 직영 매장 5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의 오땡땡 사장님의 이야기예요. 제 라이브 방송에도 가끔 오셔서 채팅으로 여러 조언을 해주시기도 했는데, 이분은 모든 걸 정해놓고 시작하는 장사야말로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길로 들어서는 것과 같다라는 말을 자주 했어요. 이를테면 상권을 정해놓고 장사를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아이템을 골라놓고 거기에 끼워 맞추려는 장사는 실패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말을 했죠. 오땡땡 사장님이 처음 해장국집을 오픈할 때에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파주 오피스 상권에 아침 해장을 즐기는 직장인들이 많다는 것에 착안을 해서 오피스 상권 중심에 점포를 놓고 해장국집을 시작했어요. 결과는 암담했죠. 3년 정도 본전치기 수준의 장사밖에 하지 못했고 겨우겨우 투자금만 회수한 채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요즘으로 치면 그것도 감지덕지한 상황이었지만 5년 전 당시에는 실패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 셈이었어요. 이유는 상권을 정해놓고 이 아이템을 골랐던 것이었고, 크로스 체크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맞이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상권이 먼저일까 아이템이 먼저일까 많은 사람들이 헛갈려 하죠. 카페를 해야지 하고 마음먹고 상권을 찾아다니거나 목 좋은 자리를 찾아놓고 아이템 고르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아니, 뭐가 더 먼저일까요? 정답은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는 선택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 어느 누구의 조언도 없이 상권과 아이템을 고르진 말라는 말이에요. 물론 아이템을 먼저 선택했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상권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다만 여러 사람들의 조언을 조금이라도 받거나 전문 자문을 받는다면 상권도 달라질 수 있고 역시나 아이템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창업은 해야 하겠는데 도대체 뭘 해야 할까 고민하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이런 분들은 아이템을 결정하기 전에, 상권을 정하기 전에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전문가들과 경험자들의 시선이에요. 상권을 정할 때에도 나름의 법칙이 있는 건 다들 아시죠? 다만 상권 전문가라고 해서 이 100% 맞아 떨어질 수는 없어요. 늘 변수가 존재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문가들의 시선으로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 하는 건 기본 법칙이 어긋나는, 그러니까 이 그동안의 통계치에 대한 오류만큼은 피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상권에 10개의 점포가 있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1부터 10까지의 점포 중에 어떤 점포가 가장 유리할지 이 예비 창업자 입장에서는 도저히 알 길이 없어요. 그저 일반적인 추측? 그런 걸로만 선택할 수밖에 없고, 보통은 보증금과 월세의 가중치에 따라서 조금 더 저렴하게, 더 많이 싸게 이 창업할 수 있는 곳으로 좀 눈이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만약 10개의 점포 중에 월세가 200만 원부터 290만 원까지 있다면 어디를 선택해야 할까요? 290만 원짜리가 제일 좋다고 무의식 중에 느끼지만 본인과의 타협을 통해서 200만 원짜리를 보통은 선택하게 되는데, 그건 역시 오류인 셈이죠. 해장국집에만 어울리는 공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2층 50평의 매장은 임대료가 200만 원인데 두 블럭 떨어진 20평 1층 매장은 290만 원이에요. 이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 대부분의 오류는 시작되고 합리적인 선택은 힘들어져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90만 원이나 차이 나는 비용에 대해서 내가 과연 90만 원을 매달 더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영업 가치를 대입해보지 않고 선택을 한다는 거죠. 오 사장님이 선택한 건 아파트식 공장형 건물 2층 50평에 200만 원짜리 점포였고, 장사를 시작한 지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지하에 구내식당이 들어왔어요. 이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하게 된 거죠. 이 고생길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만약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 점포를 좀 얻기 전에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 2층 자리를 권하진 않았을 거예요. 전문가는 내부자들과의 미팅을 좀 통해서 정보를 주었을 수도 있어요. 이유는 대부분의 아파트식 공장에는 구내식당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런 형태의 공장의 경우는 입주자가 좀 많아지면 언젠가는 구내식당이 들어온다는 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전문가들에게는 사소한 상식이고, 내부자 확인이 꼭 필요한 점포, 계약사항이 꼭 들어가야 할 약정 등 이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기에 그저 툭 던질 수 있는 조언이지만 처음 장사를 시작하는 사람은 모를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던 거죠. 아이템
역시 마찬가지로 해장국집이 나을지 아니면 카페가 나을지, 또 계약 시 동일업종 임대 불가에 관련된 약정을 추가하는지, 뭐 여러 가지 방면이 모색되겠지만 전혀 그런 게 없었죠. 해당 해장국집은 지금 중가 커피 프랜차이즈 카페가 운영되고 있고 해장국집보다는 훨씬 좋은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단독 입점 조건으로 계약 역시 이루어졌고요. 만약 처음부터 오 사장님이 카페를 선택했다면, 그리고 단독 입점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했다면 큰 수업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됐었겠죠. 중요한 건 이 카페가 어떤 프랜차이즈길래 매출이 잘 나오느냐가 아니라, 그 해장국집이 맛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아니라, 이 단지 모든 걸 정해놓고 시작했다는 것 자체에서 비롯되는 오류가 심각하면 폐업에 직면하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가가 아닌 중가 커피가 들어간 이유 역시 전문가를 통해서 단독 입점 계약을 체결했기에 선택한 것이었고, 마진은 그만큼 저가보다 나올 수 있겠죠. 보통 예비 창업자들을 분류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아이템과 상권을 정해놓고 상담을 요청하거나, 혹은 그 반대이거나. 그런데 반대인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10명 중에 한두 명이 될까 말까이니까요. 아마 이 한두 명이 뉴스 기사에 나오는 3년 내에 살아남는 확률 20%에 속하지 않을까 싶어요. 나머지 80%는 끼워 맞추기를 하기 때문에 이미 살아남지 못하는 확률을 높여놓고 시작을 하는 것과 다름없으니까요. 고집도 굉장히 세고요. 정해놓은 거를 바꾸지를 못하니까요. 우리가 결혼 반지를 생각해보면 아주 쉬워요. 곧 배우자가 될 아내에게 결혼 반지를 선물하려고 한다고 쳐봐요. 이 반지 가게를 정해놓고 예비 와이프의 취향은 뭐 무시한 채 거기다가 치수까지 내가 대충 파악을 해서 구매해서 주는 것과 다름없는 거예요. 예비 와이프의 손에 맞지 않는다면 치수를 좀 줄이거나 늘려야 하는데 또 한 번의 과정을 더 거쳐야 되죠. 가게로 치자면 업종 변경을 해야 하는 거예요. 만약 취향이 맞지 않아서 아예 다른 디자인을 원한다면 그 돈은 또 고스란히 날리는 셈이 되는 거고요. 아니, 팔리지 않는 반지를 중고시장에 내놔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취향과 사이즈가 맞는 여성이 나타나리 만무하고, 이 100만 원을 주고 샀다면 그게 만약 24K 금이 아니라면 전혀 가치가 없는 반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창업시장의 매물과 비슷해지는 거죠.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돈이 되는 매장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돌반지를 팔듯 이 시장에 내놓으면 언젠가는 판매가 되지만 조금 더 빨리 나가는 면이 있지만, 그저 이름도 없는 죽어라 고생해야 겨우 200만 원을 버는 평범한 가게는 1년이 지나도 잘 안 팔려요. 아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돈을 더 투자해서 세공을 하듯이 업종 변경을 하거나 인테리어를 또 손볼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고요. 만약 예비 와이프의 절친에게 밥 한 끼 대접하면서 이 같은 과정에 대해서 좀 조언을 구했다면 어땠을까요? 상황은 많이 달라지겠죠. 치수도 알게 되고 취향도 확실히 더 많이 이해하게 되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 참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늘 이야기하는 게 인풋과 아웃풋이에요. 아웃풋. 인풋은 말 그대로 입력하는 거예요. 입력. 어떠한 정보, 아니 정보 같지도 않은 것들일 수 있지만 내가 모르는 것을 입력하다 보면 아웃풋이 될 때 인풋이 힘을 발휘해요. 인풋이 없으면 방귀도 못 껴요. 먹은 게 없는데 소화될 게 있으리 만무하죠. 그래서 일단 먹어보는 거예요. 맛있는 것만 골라 먹으면 안 되고 상한 것도 가끔은 먹어봐야 돼요. 그래야 방귀도 나오고 뭐 설사도 하면서 배우니까요. 그간 내가 수집해온 정보 중에 예비 와이프의 손가락 치수가 없다면 당연히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 먼저 접근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절친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덤으로 취향까지 알려줄 수 있겠죠. 장사로 방귀 좀 끼는 사장님들은 상권을 정해놓고 아이템을 정해놓고 시작하지 않아요. 우선 인풋부터 먼저 하죠. 정보를 듣고 정리하고 필요하면 개워낼 줄도 알아요. 설사로 나오기 전에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에 방귀 좀 낀다는 건 뭐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어느 한 방면에서 잘 하는 걸 가리키죠. 하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 방귀는 어느 정도 소화를 잘 시켰다는 걸 의미해요. 냄새가 좀 지독해도 뭐 인풋이 있었기에 방귀도 나오는 것이고, 방귀도 잘 뀌어야 이 쾌변을 하듯이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를 늘 수집하고 준비해야겠죠. 필요하면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스테이크를 썰듯 이 돈을 주고라도 정보를 좀 얻어야 하는 거고요. 맨날 땅에 떨어진 음식만 주워 먹다가는 플라스틱도 음식인 줄 알고 잘근잘근 씹어 먹을 수 있으니까요. 결국 탈이 나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이 되어버리겠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책을 통한 인풋은 한우 스테이크를 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집에서 구워 먹는 것과 좀 비슷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봐요. 인풋의 시작이 책이 되어야 한다는 이 빌 게이츠의 말에 저 역시 동의하고요. 자, 조금 긴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무언가 모든 걸 다 정해놓고 시작하지는 말자는 것이고, 혹은 정해놓았다면 전문가들 그리고 경험자들의 시선에서 좀 검증을 꼭 받아볼 것이며, 나아가서 좋은 인풋을 해야만 좋은 아웃풋이 될 수 있다. 뭐 책은 인풋의 기본이다 정도가 되겠네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본프로 이만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